우리가 종종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유부단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결정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과감한 결정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쟤 약반가 아니야? 이 학자님은 인간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약을 빨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특이점을 넘어섰겠어? 라고요. 한마디로 혹성 탈출의 시저가 마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마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고 탐닉하는 작가 오우입니다. 제가 과학책도 쓰고 미신 관련된 책도 쓰고 연애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재밌는 거는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쉬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클래스 2에서 오늘부터 12강 동안 소개해 드릴 것은 어디에서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독의 역사입니다. 중독하면 바로 마약이 떠오르실 텐데요. 마약은 너무 먼 얘기 같죠. 우리 주변엔 많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담배, 술, 커피 이런 것도 모두 마약입니다. 그것들도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우리 뇌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마약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약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책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마약 관련 책이 별로 없어요.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제가 정리한 다음에 책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책까지 쓰게 됐죠. 마약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집에 갔습니다. 기본 메뉴가 마약 떡볶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마약이란 표현이 참 많이 쓰입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마약 침대, 마약 베개, 저희 집에도 마약 베개 하나 있고요. 마치 무언가를 꾸며주는 전치사처럼 이 마약이란 표현을 씁니다. 물론 진짜 마약은 안 넣었겠죠. 하지만 이 표현에는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끊을 수 없는, 해선 안 되지만 매혹적인. 마약이란 말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약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각은 마약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부류, 좀 반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기회 되면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니까.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 충돌하는 두 가지 생각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을 혐오하거나 동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혐오와 동경은 이 반대말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혐오하거나 동경하는 거를 언제 하죠? 우리가 마약을 대부분은 혐오하고 가끔은 동경하는 이유도 우리가 마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알아야 합니다. 마약을 잘 모르면 오히려 무분별한 호기심 때문에 불필요한 동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에 다수가 그렇듯이 이게 딱 봐도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마약. 일단 뒤에 약은 당연히 약이겠죠. 약약자. 그럼 앞에 마는 뭐죠? 무슨 한자를 쓸까요? 이 질문을 보통 하면 사람들이 이 마자를 악마 할 때 마자라든지 마귀 할 때 쓰는 그 마자가 있는데 그 마자를 생각을 해요. 악마의 약이라는 거죠, 마약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서 마자는 악마가 아니라 마비하다 할 때 마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이름 그대로 풀면 마비시키는 약, 즉 마취제입니다. 물론 마약이 마취제만 있는 건 아닌데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과거에 많이 쓰인 마약들, 아편이나 대마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제 다운시키면서 실제로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들을 마약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게 통으로 지금의 마약을 의미하게 됐죠. 악마의 약과 마취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뜻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을 보여준다는 거죠. 담배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담배도 마약입니다. 이제 합법적인 마약인 거죠. 요즘 참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뭐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었고, 심지어 비행기나 버스에서도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야외에서도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흡연자들은 쉽게 말하죠. 저도 사실 이 말 자주 하는데, 그냥 이게 담배 끊어라, 백해무익하다,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돈 주고 하냐, 막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몸에 안 좋은 걸 몰라서 담배를 필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핍니다. 흔히 중독돼서 핀다고들 말하죠. 당연히 중독돼서 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또 왜 우리가 마약을 알아야 되느냐? 마약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뭐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약물 중독입니다.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보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 약물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길거리 마약도 있지만 합법적인 약들도 포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마약을 알아야 하느냐? 저는 현대인에게 교양은 오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마약을 하는 것보다 마약을 공부하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네, 시작은 언제나 기원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표현이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정말 인간처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쟁점이고 이제 그 기점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이 특이점은 언제였을까요? 인간이 인간다운 지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복잡한 사고, 복잡한 문명, 복잡한 문화, 이런 게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복잡함이 가능했던 진화학적인 어떤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이 특이점을 넘어서서 지금의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가 발전했기 때문이겠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가령 불을 사용하게 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어요. 우연히 이제 인류가 불을 발견했고 그걸 다룰 수 있게 됐고 불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된 거죠. 음식을 익혀 먹으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칼로리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에너지로 뇌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죠. 아니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사냥을 해서 동물의 골수까지 이제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렌스 맥케나라는 미국의 학자는 자신의 저서인 신들의 음식에서 마약 원숭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습니다. 영어로는 스톤 에이프 시어리라고 해서 직역하면 취한 유인원 가설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의 조상이 우연히 환각물질인 실로시빈이 포함된 버섯을 섭취하게 됩니다. 먹었으니까 배도 부르고 이게 환각물질이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졌겠죠. 쾌감을 맛봤으니까 이 원시인들이 이제 그 버섯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겠죠. 얘가 어딨나 하면서 찾아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실로시빈은 200여 종의 버섯에 들어있는데, 이 버섯들은 주로 인류가 시작됐다고 추정되는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환각버섯의 맛을 안 뒤로 그 버섯을 찾으면 이제 그 공동체가 서로 나눠서 섭취를 했겠죠. 그런데 이 버섯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좀 뇌를 자극하고 더 좋은 시력을 얻게 해줍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이제 경쟁자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이 될 수 있었고 짝짓기에도 유리했겠죠. 또 환각을 보게 되면서 도구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기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이 맥케나라는 학자분은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혹성 탈출의 시저가 마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큰일을 해내거나, 아니면 우유부단해가지고 아무것도 결정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과감한 결정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쟤 약반가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이 학자님은 인간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약을 빨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특이점을 넘어섰겠어? 라고요. 하지만 이 가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시인의 유적에서도 이제 마약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진화를 했다라고 하려면 훨씬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 살아있는 원시인을 데려다가 뇌파 검사라도 해봐야 할 텐데 가능하지가 않죠. 맥케나는 당시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기 이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아주 미세하게 어느 한 지점이 꺾여 있습니다. 맥케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직선이 꺾인 점을 찾아보라는 미션을 내립니다. 그래서 A그룹에는 그냥 실험을 하고 B그룹에는 실로시빈을 투약한 후에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B그룹 사람들이 정답을 찾을 확률이 1.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ADHD, 그러니까 집중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커피를 마시고 나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물론 마약이 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그걸로 진화를 했다는 건 전혀 다른 레벨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테렌스 맥케나의 주장을 약에 취한 사람이 한 헛소리 정도로 치부를 합니다. 이 맥케나라는 학자님은 실제로 마약을 복용하기도 했고 개인적 신념에 따라 마약을 신봉하는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답을 정해놓고 마약이 도움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든 거죠. 그러니 이 주장도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마약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화에 도움을 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혹시 이 선에서 꺾이는 점을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은 시력 검사를 해보세요. 이 선은 지금 전혀 꺾이지 않은 직선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또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죠? 네, 바로 농경이죠. 현생 인류는 3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 사이 어딘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수렵 채집을 하고 살다가 1만 년 전에 갑자기 농경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뭐 기후가 안정화됐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갑자기 19만 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뭐 흔히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지었겠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하나인 칼 세이건은 에덴의 용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과거 원시인들의 삶을 연구하고 유추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간 원시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그미족이거든요. 그래서 피그미족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봅니다. 피그미족은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고요. 체구가 우리보다 작습니다. 아무튼 이들과 생활을 해보니까 이들은 수렵 채집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원시인이니까. 그런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초죠. 그러니까 피그미족이 마약을 재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연히 난 야생 대마를 그 피그미족의 어느 조상님이 피워보고 먹어봤더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그미족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도 식량이 아니라 어쩌면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수렵 채집 때보다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왜 농경을 시작하고 유지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니까요. 인류가 이제껏 발견한 모든 문명, 모든 인종, 원시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족에는 마약성 식물이든 혹은 술이든 그런 기호식품이 한두 가지는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알코올도 당연히 마약입니다. 단지 아까 담배처럼 국가가 허용한 마약인 거죠. 근데 마약을 안 한 그룹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누이트입니다.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분들은 마약을 안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추운 데 살잖아요. 워낙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뭐 마약성 식물이나 술이나 이런 걸 우연히 접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개척 시대가 돼가지고 탐험가들이 전 세계를 막 탐험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누이트족을 만났겠죠. 그리고 뭐 인사를 했을 거고 그러면서 여차저차해서 술을 전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바로라 할 만큼 짧은 시간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누이트족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됐죠. 사실 인류의 진화나 농경이 마약 때문에 시작됐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마약이 인류와 함께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마약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각의 마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